왜 어떤 사람들은 90세에도 정정하게 활기찬 삶을 사는 반면 어떤 분들은 70대도 되기 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몸이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사소하게 넘겼던 습관들이 건강과 수명을 크게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도 약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거지.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그건 우리가 믿고 있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최근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 중 65%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중 상당수가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을 발견하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 방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70대, 8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짧은 수명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이나 나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몇 가지 흔한 습관들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한 약물 복용입니다. 72세 김경수님은 노년의 편안한 삶을 기대했지만 그녀를 괴롭힌 것은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관절의 뻣뻣함과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그녀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활동을 줄이며 통증을 피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녀의 체력과 건강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경수님은 의사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한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점차 약물에 대한 의존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량을 철저히 지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수님은 통증이 다시 심해질 때마다 약국에서 추가로 진통제를 구입하며 스스로 복용량을 늘려갔습니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없애고 싶었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더 자주 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차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잦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경수님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경수님,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위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됐네요. 위궤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신장 기능도 약간 저하된 상태예요. 경수님은 자신을 위해 복용했던 약물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증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경수님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약물 없이 통증을 참아낼 수 있을지,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로 경수님은 물리치료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그녀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관절을 이완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도 무서웠지만 점차 몸이 풀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그녀는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늘리고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며 몸을 건강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수님은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몸의 소화 기능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 없이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몸이 약 없이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통증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아요. 이제 경수님은 꾸준히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약물 대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절염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잘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경수님의 사례는 약물 복용이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약물은 적절히 사용하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무심코 복용량을 늘리면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약물 외에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생활 습관 개선과 자연적인 요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80세 황진숙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은 간편한 가공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텅 빈 방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의 식사는 점점 더 소홀해졌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그냥 배만 채우면 됐죠.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 진단에 더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숙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의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식사 모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진숙님은 어색함과 낯설므로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옆자리에 앉은 한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뭐 좋아하세요? 이 한마디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오랜만에 대화하며 먹는 식사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숙님은 이웃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차츰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고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먹으니 음식 맛도 다르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식사 습관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숙님은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며 건강한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와 섬유질이 많은 채소로 음식을 만들자 그녀의 몸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혈압은 안정되었고
소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이 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걸 느껴요. 황진숙님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열리는 식사 모임의 단골이 되었고 건강한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엔 밥이 그냥 끼니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쁨이에요. 진숙님의 이야기는 혼자 식사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작은 변화와 노력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한 끼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의 건강 상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계적인 역할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 신체 기능을 총체적으로 지탱하는 숨은 주역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를 방치하면 노년기의 활력을 앗아가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급격한 약화는 80세 이후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78세 최선희 할머니는 몇 해 전 집에서의 작은 사고 이후 걷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뿐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절 같은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사에 신중해졌습니다. 넘어진 건 금방 나았지만 그 이후로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넘어질까봐 항상 긴장했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차 외출을 꺼리며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집 안에서도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선희 할머니의 체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을 찾은 선희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충고를 들었습니다. 선희 어르신, 균형 운동과 근력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더 커지고 더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이 약한 자신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격려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균형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용기를 내어 첫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선희 할머니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모두에게 한쪽 발로 서는 간단한 균형 잡기 동작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에게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쪽 발로 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몇 초도 못 버티고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강사는 선희 할머니를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작은 진전이라도 크게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쪽 발로 서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강사가 알려주는 스트레칭 동작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 가는 일이 기다려질 만큼 운동은 그녀의 하루에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 외롭지도 않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선희 할머니는 강사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며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생선, 두부, 견과류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며 몸을 안팎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선희 할머니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고 집안일을 할 때도 더 이상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움직이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져요. 운동을 하는 시간이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제 선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간단한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혼자 연습하며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커졌습니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조금씩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균형 운동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년기에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77세 이한영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시간이 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 쉬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점점 몸이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어디를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딸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딸은 이 아이가 엄마의 하루에 활기를 줄지도 몰라요라며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이름이 뭉치인 작은 강아지는 이내 할머니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뭉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산책하자는 듯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저도 조금씩 밖에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문 앞만 갔다 오자고 시작했죠.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뭉치와 함께 동네를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 걷다 보니 점차 자신감이 생겼고 뭉치가 이끄는 대로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뭉치랑 산책하면서 바람을 맞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게 되니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이 작은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줄 몰랐어요. 산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는 것이 점점 수월해졌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경사로나 계단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산책을 나가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뭉치가 제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저도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이제는 산책할 때 누가 더 신나 하나 싶어요. 산책 중 만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도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강아지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 친구로 함께 걸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뭉치랑만 다녔는데 산책길에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한영 할머니는 하루 2번씩 뭉치와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자신을 느낍니다. 이젠 제가 뭉치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은 아이가 제 삶에 활기를 가져다 줬죠. 산책을 하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하루가 훨씬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한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강아지와의 산책이라는 작은 변화가 노년기의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외부와의 교류와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을 넘어 면역력과 정서적 안정, 삶의 질을 책임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골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지만 최선희, 이한영 할머니처럼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근육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위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요. 근육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육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75세 송영자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음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기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다 보니 송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간단히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는 일도 혼자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혼자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는데 이젠 목소리를 낼 기운도 없더라고요. 점점 말수도 줄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려 볼까 하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자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첫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죠. 교실 안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사의 밝은 인사와 환한 미소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참가자들 역시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첫 시간은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송 할머니가 부르는 옛 가요에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하자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들 저보다 노래를 잘하길래 조금 부끄러웠지만 박수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송 할머니는 노래교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올바른 호흡법과 발성 연습을 배우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사의 세심한 지도와 함께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웃음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배우다 보니 목소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강사님이 가끔 진짜 가수가 따로 없네요 라고 칭찬해 줄 때면 하루가 너무 즐겁게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송 할머니는 노래교실의 열혈 멤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도 참가자들과 함께 복습하며 노래를 연습했고 수업 후엔 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수다 떠는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녀의 노력은 노래교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한 합창곡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지자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노래교실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송할머니는 매주 수업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꼈고,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교실이 제 삶을 바꿨어요. 이젠 매일 어떤 노래를 부를지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래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노래는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송할머니처럼 노래교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열정을 찾고 싶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노래교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빛내줄 노래와 함께 새로운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특별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일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은 신체적 힘을 지키는 것을 넘어 면역력과 정서적 안정,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한 신체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한 끼 식사, 따뜻한 대화, 함께 웃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는 단순한 일상의 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우리에게 큰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깊이를 선사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즐기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서로를 연결하고 삶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모임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하루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의 노년을 빛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